여러분, 90년대 K-팝의 절대 황제 김건모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모든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충격적인 스캔들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성범죄와 폭력 의혹.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팬들이 사랑했던 전설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2019년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 가수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영광, 몰락, 그리고 지금의 충격적인 상황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과연 김건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김건모는 1968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예대 86학번 국악과였던 김건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수를 준비하던 중 김건모는 같은 학교 선배인 박미경의 소개로 프로듀서 겸 작곡 작사가인 라인음향의 김청완을 만나게 됩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혹독한 프로듀싱을 받은 김건모는 1992년 10월 무렵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타이틀로 1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에서는 그의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뛰어난 노래 실력만큼이나 독특한 음색에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기의 TV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전화가 쇄도하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방송이 TV에 나오자 갑자기 음반 판매량이 수직 상승이 아닌 수직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가창력과 음색에 비례하는 외모를 상상했던 대중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까무잡잡한 피부와 상대적으로 못생긴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여 예능 감각을 뽐냈고 방송사를 오갈 때마다 타 가수와 직원들에게 꾸준히 인사하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멋진 외모가 아닌 친근감과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고 이로써 앨범 판매량 또한 다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1집 앨범은 70만 장이 팔리며 신인치고는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방송 3사의 신인상, 10대 가수상, 신세대 가수상을 석권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집 때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1993년 12월쯤 2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후속작의 타이틀곡은 혼자만의 사랑이었지만 레게 리듬을 도입한 하우스 댄스곡 핑계가 소위 길보드 차트라 불리는 불법 테이프 노점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쳤습니다. 이 곡 하나로 단숨에 노래 좋은 인기 가수에서 국민 가수로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가요 톱10 골든컵을 또 다시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 1994년 초반을 사실상 그의 동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발매하려던 수많은 인기 가수들의 음반이 연이어 미뤄진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후 앨범마다 유명한 발라드 곡을 매 앨범마다 남길 정도로 이후 그의 음악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10대부터 40대까지 트렌드를 쫓는 신세대와 트로트, 성인가요를 즐겨 듣는 9세대까지 골고루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앨범 수록곡들까지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1990년대 초중반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 가요계를 휩쓸었습니다. 3집 잘못된 만남은 골든컵은 물론이거니와 무려 28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 명이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할 경우 적어도 16명당 김건모 음반 1장은 사갔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대기록은 한국 기네스에까지 당당히 올라가 가요계의 명예의 전당의 정점에 손꼽히는 앨범으로 남게 되었음이고 팬들과 평론가, 대중성까지 모두 잡은 부의 명반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김건모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방송에서 은퇴하게 된 계기를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예능 출연 중 MC가 PD에게 게스트들이 힘들어하니 좀 쉬었다 하자라고 말하자 PD가 쉬긴 뭘 쉬어. 쉬고 싶으면 뽑아 먹을 거 빨리 뽑아 먹고 보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방송활동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음반 생태에 있어 방송활동을 제하고 히트를 기록하는 것은 그 김건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음악적 역량은 매우 뛰어난 가수지만 연재엽 MBC 출연 거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진영 등과 더불어 사실상 실세로 나선 전력이 있어 해당 부분에선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재엽 MBC 출연 거부 사태는 대한민국 대중문학의 3대 흑역사 중 하나로 불려질 정도의 거대한 사건으로 연예계의 부조리를 파헤친 시선에 거진 2580회 방송을 정면으로 비난해서 MBC 출연을 거부한 사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연재엽 MBC 출연 거부 사태 직전 이미 MBC의 출연을 보이콧했는데 후배 가수 문차일드가 자신을 제치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수상하자 이에 불복해 MBC 출연을 거부했으며 곧바로 이어 연재엽 사태가 발발하자
당시 후배 연예인들에게 출연 거부에 동참하기를 강요해서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MBC 음악방송이 3개월간 강제 휴방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도 연재엽 MBC 출연 거부 사태에 동참한 연예인들 중 김건모보다 나이가 많은 연예인은 2살 위인 신승훈이 유일했습니다. 김건모는 god의 박준형보다도 1살 많습니다. 연재엽 MBC 출연 거부 사태에서는 사실상의 실세다. 이 출연 거부 사태는 연예계조차도 썩어 빠진 정치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고 기득권의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2007년 6월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는데 무성의해 보이는 톡프로 음주방송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타 게스트들과 달리 꿈이 뭐냐는 무릎팍도사 전용 최종 질문에 하늘을 날고 싶다고 답해서 MC들과 시청자들의 멘붕을 가지고 왔으며 거기에 강호동을 비롯한 MC들이 이런 김건모의 생각을 알코올 중독자의 망상으로 몰고 가면서 결정적으로 막판에 녹화가 끝나는 순간 야 술 갖고 와 라고 소리치는 김건모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면서 음주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작은 스캔들에 불과했고 한 시대의 전설을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김건모를 둘러싼 중대한 사건이 돌연 폭로되면서 그의 커리어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김건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성액 수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강영석은 이날 방송을 통해 김건모에게 성액 수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건모는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피해자에게 고액스 강성 X교를 강요하고 끝내 성액 수폭행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모 측 소속사는 김건모 본인에게 확인했으며 강영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강영석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모는 2019년 10월 30일 장지영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발표했다가 주변 지인들의 참석 요구가 많아 식장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4개월 후로 결혼식을 미뤘는데 이성액 수폭행 논란 때문에 미룬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이 때문에 파혼 루머까지 생겼습니다. 하필 이 논란이 일어난 게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가 예비신부 장지연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에피소드가 방영하기 직전이라 제작진들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김건모의 엄마가 스튜디오에 출연하는지라 편집하기가 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운 우리 새끼는 편집 없이 방송되었지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건모에게 당한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영석과 김세희가 두 번째 여성 피해자를 보도했습니다. 강영석은 2007년 1월 10일 강남 테헤란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 역할로 일했던 여성이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건모에게 성액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이 꼽대민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본인이 힘이 돼주기 위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김건모가 여성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혀 주먹으로 때렸고 여성은 눈과 코, 배를 맞아서 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겠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고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협박도 있어서 당시 신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가로세로 연구소는 10여 년 전 김건모의 유흥업소 여성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가 김건모에게 맞았다며 이어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이 왔는데 김건모가 10일집 발매를 앞둔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된다고 사장 언니가 말했고 피해자는 그 일로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13일에 김건모의 소속사 측에서는 거짓 미투에 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맞고소했습니다. 이제 양쪽 중 한쪽은 끝장날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소를 옮겼지만 해당 사건이 있던 시기에 해당 업소를 운영하던 점주 마담 P씨가 업소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 우리는 고객과 여성을 일일로 두지 않는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다. 등을 근거로 김건모의 성액 수폭 X행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김건모가 입고 있었다는 방송에서 나온 배트맨 티셔츠는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에 판매한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는 2016년 8월에는 해당 티셔츠가 있을 수 없다는 티셔츠 제작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히려 폭행 가해자이며 김건모는 폭행을 말렸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이진호 기자 신카에서 이진호 기자는 실제 폭행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매니저가 다른 아가씨를 넣으려던 방에 자신이 들어갔고 해당 방의 손님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화가 나 자신을 대기방으로 데려가 발로 찼으며 의자에 걸터 앉아있다 넘어졌는데 재떨이로 머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계속 맞았고 기절했는데 그 와중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으며 김건모인지 다른 남자 매니저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김건모의 폭행 피해자라 주장했던 가해 매니저는 이 사건으로 가게를 그만두었고 한 달 후 그녀의 오빠가 진짜 폭행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뒤 합의금으로 약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모는 가해자가 아닌 말리는 중재자였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건모는 폭행 피해를 주장한 매니저를 무고죄로 고소승리했다. MBC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취재를 했으나 피해자의 친오빠가 절대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2차 피해를 우려해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건모는 2020년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의 차량 GPS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6년 8월께 실제 해당 술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김건모에게 불리했던 여론과 다르게 김건모 측이 계속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중이나 피해 주장 여성은 그 이후 조용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검찰이 김건모 성액 스폭 X행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6월 14일에는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반발하여 강용석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4일에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김건모는 성액 스폭 X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충격적인 의혹에서 비롯된 오명은 그의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 가수라는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예능 프로그램들은 영영 그의 이름을 게스트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더 쓰라린 점은 법적으로는 결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모는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점차 연예계를 떠나 조용히 살았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김건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김건모가 정말로 무죄라고 믿으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스타들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죠.